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조영철입니다. 미호천 상류 수질 오염원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산학인력단과 충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부터 미호천 관련 연구 동향, 연구 목표 및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 유역 관리를 위한 거부론 조직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미어천 유역은 유역 면적이 1855제곱킬로미터로 금강 대권역 대비 10.3%를 차지합니다. 배출 보화량은 금강 본류의 TP의 경우에는 85.7%, BOD는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금강 본류 전체 유량의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어천은 금강의 수질 및 유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부의 수질오염 중량 관리제에 따르면 미호천 중권역은 물환경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호천의 수질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호천의 수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호천 유역의 현황입니다. 이렇게 중권역 중에서 15개의 소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총 53개의 지방 하천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BOD 증가 구간을 보면 미호천 1 지점과 미호천 1A 지점 사이에서 BOD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호천 7과 미호천 3 사이, 그리고 미호천 5와 미호천 5A 사이에서 BOD 농도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특히 미호천 상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산 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축산계 오염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호천 유역의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한 배출 부하량 조사해 본 결과 축산계가 47.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미호천 상류 소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염 부하가 미호천 중권역 전체 2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까지 미호천 수질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미호천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들과 더불어서 민간학이 함께 실천하는 미호천 유역 수질 개선 대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한밭대학교에서 환기조 사업으로 미호천 수질 악화 구간 정밀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북보건항해연구원과 금강물항해연구소에서도 미호천 상류의 오염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미호천 상류가 아닌 미호천 중하류를 대상으로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례에 말씀드린 미호천 유역 수질 개선 대책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비저오염원 저감 대책이라든지 저오염원 대감 대책, 그리고 수질 수량 연계 유역 통합 관리 대책, 그리고 지역 보건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그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학연구원의 상류 지역에 대한 오염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내끄름천과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중산천 지역에서 지금 BOD가 크게 증가를 하는 것. 그리고 내끄름천 지역은 대형 축사를 포함한 그런 축산 오염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중산천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축산계, 생활계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강물항의 연구소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내끄름천과 중산천이 각각 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이 지역의 인공습지라든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또 축산분뇨 수거, 물고관리, 양분관리 같은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호천 전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호천 중하류에 대한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이 개발한 유역 진단 기법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본 과업의 대상 지역이 안천과 미호천 상류가 사시로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호천 상류역의 오염 방안 및 실질적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호천
유역의 현황 조사, 특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미호차 상류 유역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개선 구간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합지역 관리에 대한 거부는 조직 및 운영 방안도 동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연구 대상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어천 전체 중에서요. 미어천 상류 소권역과 그 다음에 한천 소권역 두 개를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중점 우선 개선 구간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전부 7개 소하천의 기준으로 7개의 지역으로 유역을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천 속권역은 S1과 S7으로 하였고요. 나머지 미어천 상류 속권역은 S2부터 S6까지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수질 모니터링 또 수질 측정망 자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배출 보화를 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질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특성에 잠깐 보면은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이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이 집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TP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S4 지역 같은 경우는 칠장천 지역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에 많은 산업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오염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S6 지점이 이제 우리가 그 내끄럼천과 모래내천이 위치한 지역인데 이쪽에 굉장히 축사가 많을 뿐 아니라 굉장히 하천의 오염도가 심각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강우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지금 S2 지점, 아까 말씀드린 이 지점과 그 다음에 내끄럼천이 위치한 S6 지점, 이 지점들이 강우, 비강우 시에 수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비점 오염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BOD 각 유역 지점별 우리가 발생 배출 보화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BOD의 경우에는 아까 계속 나오고 있지만 S2와 S7 지역, 즉 이 지역과 이 지역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TN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S7 배출 보화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S7이 높은데 이제 발생 보화량 같은 경우에는 데크름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총량이 아니라 이것을 유역의 면적으로 나눠보면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면적으로 나눠보면 지금 S 면적당 지금 BOD 배출 보화량, DM 배출 보화량, TP 배출 보화량은 모두 S6, 즉 내끄럼천과 모래내천이 있는 이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NA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아까 칠장천 이런 지역들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발생 배출 부활의 현황을 종합을 해보면 BOD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S2와 S7 즉 중산천과 한천 상류의 BOD 발생 및 배출 부활량이 높고 배출 부활량의 대부분이 토지기와 축산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TN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인데요. 이 같은 배출 부활량 같은 경우에는 축산계, 토지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니면 일단 배출 부활량 같은 경우에는 내끄럼천이 모든 오염물질에서 가장 배출 부활량의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천 상류라든지 칠장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지역을 전부 12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오염물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하천 주변의 형태라든지 도랑 오염원, 그다음에 방치 축분, 우수 토실, 그다음에 천변 경작지와 같은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도랑 오염원이 우수 토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도랑 오염원, 그 다음에 일본 천변 경작지도 큰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방치 축분이 있는 곳이 23군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모래내천과 내끄럼천이 이제 가장 우수 토실이 많은 그런 영상을 보였고요. 네, 방치 축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칠장천이 가장 높은 것이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칠장천의 여러 가지 오염 상태가 수질 측정만 자료는 좋은 것으로 나오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오염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구간별로 나타내면은 구간별로 보면은 지금 모래내와 내끄름천에 가장 많은 오염원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전체의 20.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런 지역은 칠장천 지역은 산업계 오염이 심각하고 이쪽은 토지계 생활계 오염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그런 현장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통합환경부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지류에 대해서 종합적인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 지류 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10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들을 보면 이와 같은 뭐 하수처리, 하수관거, 생태하천 복원, 산단 폐수 처리, 가축 분뇨 처리, 하수 재이용과 같은 저오염원 대책들도 있고요. 또한 비저오염원 대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 비구조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분 관리라든지 농업 비전 관리, 도랑 살리기 같은 것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진행된 그런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을 쭉 보면 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오염원에 대한 개선 사업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저오염원의 사업은 조금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비저오염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개선 구간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개선 구간의 선정 기준은 첫 번째는 수질 측정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질을 달성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면적당 배출 부하량을 갖다가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연구 대상 지역을 7개 유역으로 분할을 해서 면적당 배출 부하량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활용을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가를 바탕으로 우선 개선 구간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목표 수질 달성 여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S6과 S7 지역.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끄럼천, S7 같은 경우는 한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칠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시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면적당 배출 부하량을 산정한 결과 이제 S6과 S7 지역이 가장 심각하더라라고 이제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현장 조사를 다녔을 때 이런 방치 축분이라든지 농경 폐기물 실제로 하천 오염 상태가 매우 심각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제1순위는 이제 내끄름천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2순위는 한천 상류 지역을 선정을 하였고요. 제3순위는 이제 칠장천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한천과 때끄름천의 이런 그러한 오염원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두 지역에서 가장 큰 오염원은 축산 분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역을 같이 공동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때끄름천과 한천을 하나의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 중에서 때끄름천 지역에는 저희가 세 가지의 사업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바로 내크름천에 축산 분뇨를 내크름천에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일시 가둬놓을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삼성면 지역에서 축사 습지를 설치하는 사업 그 다음에 한천 상류와 그 다음에 내크름천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에 대한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삼성면 축산습지 설치 사업은 삼성면 일대에 위치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로 우기시 내크럼천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고농도의 축산 배수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크럼천 하류에 저류지를 설치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런 축산 오염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분야 에너지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삼성면 덕정리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판정이 되었으며 지금 축산분뇨, 가축분뇨를 저감함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배수하는 시설로 현재 국내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매우 500억 원 이상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으나 실제로 보면 사건 부하량은 가장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끄름천과 한천에서 상류 지역인데요. 사실 상류 지역 중에서 바로 육포리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마을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수 비처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설치 사업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진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신척 저수지 상류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상류로부터 들어오는 비점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인공 습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유포 소규모 마을 처리 사업은 약 89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실제로 사건 부하량 같은 경우는 BOD가 1일 27.3kg 정도의 BOD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신축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축산단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그 비점 오염으로부터 출발하는 오염물질들이 들어옵니다. 따라 상류에 지금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는데 이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습지를 만드는 사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칠장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이 광해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그 다음에 사당리 비정오염시설 설치 사업
그다음에 대소면에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쇄 증설사업, 대소산업단지 완충 재료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5개의 사업을 어,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각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고는 있으나 어, 처리 부하가 유입 부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앞으로 어, 잠재적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 저희가 제안하는 대책은 내끄럼천의 축산 관련된 3개의 시설, 한천의 소규모 마을 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비전문 설치 사업, 그리고 칠장천의 5개의 그런 산업 배수 관련된 처리 시설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질 모델에 의해서 실제로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퀄2K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제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책이고요. 시나리오 2는 여기에 내끄럼천 중에서 내끄럼천에서 3개의 사업, 즉 축산 분뇨 관련된 3개의 대책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시나리오 3은 거기에다가 한천에 적용하는 2개의 대책을 더 적용했을 때, 시나리오 4는 여기다가 칠장천 대책을 적용했을 때 수질 변화를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모의 구간의 말단 지점은 미호천 상류 속권역과 한천 속권역이 만나는 말단 미호천 2 지점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감 대책 적용하기 전에 BOD의 수질은 2.48이고 2등급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TP는 지금 3등급에 해당되는데요.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를 적용했을 경우에 TP는 2등급으로 수질이 개선이 됩니다. 또한 시나리오 3을 더 적용을 하게 되면 BOD는 1B 등급으로 낮아지고요. TP는 2등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내끄럼천, 한천, 칠장천의 모든 사업을 적용했을 경우에 BOD는 1B 등급, 그 다음에 TP는 2등급으로 나아지는 그런 수익 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유역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러한 오염에 대한 농업인과 축산인들의 인식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설문조사를 314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지금 진천군에는 151명, 음성군에는 16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일반 농가의 약 76.3%, 축산 농가는 23.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질 오염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은 수질 오염이 보통 또는 깨끗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질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우수토구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또는 과도한 비료 살포가 원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수토구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더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금 배출하는 그런 오염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농경지에 대한 오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50%가 넘어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좀 더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발생된 축부는 본인 소유 또는 지인 소유의 농경지에 처리하는 비율이 약 98%였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결국은 농경지로 돌아서 다시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일반 농가의 경우에도요, 뭐 주로 자기들이 자기 마을의 가축 분야는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 인식을 하나 지금 이것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말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이런 가축 분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 조직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러한 오염을 이제 자발적으로 또 비구조 대책들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 거버넌스 조직이 적절하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네크레천과 한치 상위 주행에서 거버넌스들을 계획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보고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서에서 넣었고요. 또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사례들, 예를 들면 아사자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러한 것들이 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요. 실제로 그러한 하천 조례들이 어떤 데서 시행이 되었고 그런 것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호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미호천 상류의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였고 그 효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가장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미호천 상류 중에서도 네크로천과 모래천이 위치한 지역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한천 상류가 중요한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의 이러한 지역에서 축산 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비로소 하류인 미호천의 수질이 보다 더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